네, 안녕하세요. 윈 3위 API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윈 메인, 윈 메인을 사용해봤죠. 윈 메인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콘솔 창이 안 떴습니다. 콘솔 창이 안 떴습니다. 그래서 윈 메인은 GUI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 시작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GU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콘솔 창이 안 떴죠. 그리고 메시지 박스,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은 이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메시지 박스. 그래서 예전에 제가 MSDN에 검색을 하면은 윈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MSDN 검색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네트워크 검색에다가 함수 이름을 적으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서 영어로 검색도 체크를 해주시고 영어 결과 포함 체크를 해주시고 검색을 해보면 메시지 박스하고 펑션 괄호치고 윈도우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바로 메시지 박스 함수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읽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맨 처음 인자에는 널 포인터를 주고, 그 다음에 문자열은 문자열, 그리고 특수한 비트 값을 주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메시지 박스가 뜬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각 인자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자, 파라미터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각각 인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인자가 4개입니다. 인자가 4개인데요. 첫 번째 인자. 일단 이거를 읽는 방법, MSDN을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분이 있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고, 신텍스라는 부분, 그리고 C++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C++라고 돼 있으면 보통 C++, C 언어 포함해서 말합니다. 선언 부분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선언 부분은 이렇다. 네. 그리고 이 선언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라던가 리턴 값, 이런 부분이 아래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각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죠. 시언어 하셨으면은 이 부분은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H, 소문자 H, 대문자 W, NT 이렇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설명을 하고,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의 설명은 그 아래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라미터즈라고 나와 있는 부분 아래에는 각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매개 변수 개수만큼 당연히 있다라는 거, 네, 방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네, 각 부분 중에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파라미터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대괄호로 쳐져 있고, 네, 그래서 대괄호 안에 in, 옵셔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out도 있을 수 있고요. in, out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바로 이 매개 변수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용도. 어떤 용도를 의미하냐면은 이 매개 변수로 전달한
인자죠, 그쵸? 인자는 프로그래머가 함수에게 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함수로부터 결과값을 받기 위한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입니다. 네,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기초적인 C 언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 프린트f랑 스캔f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printf는 이렇게 문자열을 줄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열 데이터를 함수한테 주면은 함수가 이거를 입력을 받고 이 글자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자 두 개를 다 입력 용도로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in입니다. in. out은 뭐냐? 예를 들어 scanf의 경우, scanf의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도 in. 물론 이 인자 모두 다 함수한테 전달을 하기 위한, 즉 함수에 입력을 해주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그쵸? 그런데 인자를 뭐 입력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그래머는 i라는 변수에 정수값을 입력받기 위해 이거를 입력한 겁니다. 즉 함수로부터 결과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out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MSD에는 이런 경우에 out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 메시지 박스는 out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다 in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out이라고 보면 되고요. in out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네, 프로그래머가 이 인자를 통해서 어떤 값을 또 받고, 그리고 그 값 대신에 다른 값을 넣어서 사용자가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그냥 f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임의로 int형 포인터. 이 함수는 p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뭐 출력한 후에,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정수를 하나 입력 받아서 넣어준다고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이 매개 변수가 바로 이 나웃에 해당됩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는 이 주소값을 함수에 입력 데이터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주소값은 바뀌진 않죠, 그쵸? 주소값 바꾸는 부분 없고요. 하지만은 이런 인자가 바뀌냐 뭐 이런 것의 관점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때 관점으로 보면은 프로그래머는 이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주소를 넣어줌으로써 이 함수 내부에서 이 변수 안에 값을 입력으로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이 i라는 변수 안에다가 값을 또 넣어준 거죠. 그쵸? 그래서 입력,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scanf로 i라는 변수에 값이 넣어지니까 출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inou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inout이라고, 이러한 경우에 inout이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네. 옵셔널은 뭐냐? 옵셔널은 딱히 의미가 있는 인자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딱히 의미 있는 값을 전달하고 싶지 않은 경우, 즉 보통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디폴트 기능을 하도록 지정을 하고 싶은 경우에 옵셔널에 해당하는 값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표기입니다. 네, 그런 표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설명에는 여기서는 널이라고 나와 있죠. 네, 만약에 파라미터 값이 널이면은 메시지 박스는 오너 윈도우를 가지지 않은 것을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u타입은 옵셔널이 없습니다. 옵셔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의미 있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의미 있는 값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이 값을 뭐 기억하기 귀찮다거나 그래서 뭐 0으로 아무거나 값을 준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0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동작을 할지 보장을 해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mbok라는 값이 실제로는 0 값이긴 하지만은 디폴트 값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옵션을 선택 가능한 값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P 텍스트라는 인자 부분 있죠. 이거 보면 이건 인이고 옵셔널입니다. 이것도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죠. 옵셔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인터 타입의 인자인 경우 보통 널 값으로 이렇게 의미 없는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 디폴트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널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텍스트를 출력을 안 하고 세 번째 인자가 널인 경우는 오류라는 글자를 네, 에러라는 영어로는 에러, 한글로는 오류라는 글자를 출력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타입인데요. 타입인데요. C 언어 표준 C 언어에선 볼 수 없는 그런 타입들이 나와 있죠. HWND, LPC, TSTR, LPC, TSTR, uint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즈 헤더에서 타입 데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헤더에서 타입 데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타입 데프를 했냐? 왜 타입 데프를 했냐면은 네, 이거는 윈도우즈 API죠. 그쵸? 윈도우즈 API고 말 그대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쓸 수 있는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딱히 C 언어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C++에서도 쓸 수 있고 네,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쓸 수 있고 C샵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마다 다른 타입 그때마다 이제 다른 타입으로 맥이벤스를 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특정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타입을 정해놓고 각각 언어마다 이 타입에 해당하는 이 타입에 해당하는 실제 해당 언어의 타입을 define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윈도우즈 H에 이 타입은 어떤 타입이고 이 타입은 어떤 타입이고 이게 다 define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예, 이 타입이 비주얼 베이직에 존재하는 어떤 타입으로 define 되어 있겠죠.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C 언어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주얼 베이직 좋아하신다, 뭐 C샵 좋아하신다 라는 분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텍스트는 메시지 박스 내용물 글자 출력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줄 바꿈이 있으면은 여러 줄에 걸쳐서 뭐 출력이 된다 이런 것도 써 있고요. 이런 경우죠. ABC하고 계획 문자 ABC. 예, 이런 경우 이렇게 줄 바꿔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 캡션은 이게 박스의 타이틀에 출력이 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 해봤죠. 타이틀 부분에 글자가 뜹니다. 제목 부분이죠. 예, U타입이라는 매개 변수인데요. 네, 이거는 뭐 딱히 생략할 수 없는 옵셔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인자는 다이얼로그 박스, 이 메시지 박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 메시지 박스에 행동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 변수라고 써 있습니다. 네, 즉 어떤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거냐, 그거를 이 인자의 특정한 값을 넣어줌으로써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mbok는 이 확인이라는 글자를 띄우는 행동을 메시지 박스가 하도록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확인이라는 버튼 하나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플래그들을 컨비네이션 할 수 있다고 플래그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할 수 있는 플래그들의 그룹은 아래에 나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아랫부분은
어떤 형태로 버튼이 출력될 것인가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아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버튼의 행동을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조합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조합 못하고 뭐 이거 세 개 동시에 두 개 세 개 동시에 못 쓰고 이 그룹에 있는 것들은 하나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룹에 있는 것들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 아래 여기 또 리스트가 있죠. 이 리스트는 네, 메시지 박스에 출력될 네, 아이콘들을 지정할 수 있는 값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값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플래그들을 조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이거랑 이거랑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여기 버튼 행동하고 이 아이콘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아래 또 있습니다. 디폴트 버튼, 디폴트 버튼을 지정하는 뭐 그런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모달리티라고 되어 있고요. 하여튼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옵션들도 또 있고요. 근데 이건 좀 많이 쓰는 부분 아니고 실제로 많이 쓰는 부분은 아이콘이라던가 버튼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MB 어버트 리트라이 이그노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 define 한 거고요. define 되어 있습니다. 헤더에. 그래서 define 한 것은 대문자로 이름들이 대문자들로 지어져 있는 게 관행이죠. 네. define 한 식별자는 대문자로 이름을 짓는 게 관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값을 사용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버트 리트라이 그리고 이그노 이 세 개의 버튼을 메시지 박스에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트라는 거는 네, 이거 뭐지? 어버트 중단이죠. 네, 중단. 어버트 중단, 리타라이 제시도, 이그노 무시. 네. 세 번째 이거를 써주면은 그렇게 뜬다. 중단 다시도 무시. 좀 많이 봤죠? 오류 같은 거 게임 하다가 뭐 옛날 게임 요즘 이런 창 잘 안 뜨는데 옛날 게임 하다가는 오류 뜨면 이렇게 중단 다시도 무시 이런 거 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동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ancel try continue. 네, cancel try continue 버튼 3개 띄우는 거고요. cancel try continue 그쵸? 이름이 다 의미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MB는 뭐냐? 앞에 MB는 또 뭐냐? 네, 그분 아니고요. MB 그분 아니고요. 메시지 박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쓰는 치환 매크로인지 어떤 함수에서 유의미한 치환 매크로인지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언더바 앞에 함수의 약자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작정 M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메시지 박스 약자다라고 하면은 네, 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연상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헬프 이거는 도움말이죠. 확인 도움말 이런 버튼을 띄우는 겁니다. 나중에 각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따가 리턴 값 알아보고 나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고요. MBOK는 이건 OK 버튼이고 이건 디폴트다라고 되어 있죠. 디폴트이기 때문에 값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이라고 딱히 안 써있지만은 0이라고 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확인 버튼을 띄우도록 이렇게 치환 매크로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값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겁니다. 네, define 0x00004000L 하고 mb help, mb 언더바 help 이렇게 define 되어 있는 거죠. 이 뒤에 있는 L은 C 언어 제대로 하셨으면은 뭐 기억이 나셨겠지만은 네, 롱인트 타입의 정수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uint가 뭐 롱인트 타입하고 좀 관련이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으실 거고, 정수형이라는 건 추측을 하실 수 있겠죠, 그쵸? 이 uint가 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OK 캔슬은 확인하고 취소겠죠? 네, 그래서 다 뭐 이름 보면 알 겁니다. 제시도 취소, yes, no, yes, 뭐 네, 아니요 정도 되겠네요. 네, 아니요, 취소 이렇게. 네, 아니요, 취소만 볼까요?
이거 다 일일이 하면 시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감 잡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예, 아니요, 취소. 그쵸?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라는 글자를 시작합니다. 아이콘, 익스클레이메이션. 네. 그래서 클레임 거는 거. 경고. 띵. 아이콘 워닝. 경고 주는 거. 띵. 실제로는 동작이 뭐 다를 게 없네요.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는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어려운 영어 단어다 싶은 건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네, exclamation, exclamation, 익스클레이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외침 부르짖음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느낌표 띵 하는 겁니다. 네. 음. 아까 클레임 거는 거라고 하는 거는 농담입니다. 네. 당연히 농담으로 받아들이셨겠죠? 아이콘 인포메이션은 이건 정보 주는 거죠? 네, 정보 주는 거. 이것도 느낌표 띵 할 건데 좀 다른 느낌표일 거예요. 그쵸? 느낌표가 아니라 아이 표시네요. 거꾸로 하면 느낌표. 그래서 이건 정보. 아이콘, 네. 아이콘 스터리스크. 스터리스크. 네. 스터리스크. 이거는 단어가 없는데. 에스터리스크인가? 아이콘 에스터리스크. 아, 어쩐지. 에스터리스크 그거죠, 별표. 에스터리스크. 중요 표시. 그거죠? 네. 에스터리스크. 퀘스천은 물음표죠? 그렇습니다. 실행하면은 물음표. 네, 그렇습니다. 물음표는 효과음 딱히 안 나네요. 설명이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퀘션 마크 어피어스 메시지 박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퀘션 마크 메시지 아이콘은 더 이상 뭐 추천하자는 그런 건데 이런 이유에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지 뭐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은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즉 이전 버전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이콘 스탑 이거는 스탑 중지 당 그쵸 이거 이 소리 많이 들어왔죠? X하고 여기 원래는 오른쪽에 뭐 오류 메시지 막 뜨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걸 이용해서 구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러도 솔직히 에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겉으로는 띵당.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오류 나면은 띵띵 하면서 그 X 표시에 메시지 박스가 뜨는 겁니다. 아이콘 핸들하고 되어 있는데 손 모양이 아니고 X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거는 네. 손 모양이 있는 표지판은 원래 네, 멈춤, 중단, 스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스탑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자주 안 쓰이는 거라서 제가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네, 디폴트 버튼. 네, 이거는 그냥 버튼의 기본 타입들을 지정해 놓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도 똑같네요. 2라고. 별 크게 쓰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뭐 다른 것도 없네요. 실제 차이점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메시지 박스에 모달리티를 지정하는 거라 되어 있는데 모달리티가 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모달이 뭐고 모달레스가 뭐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음, 일단 그럴듯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 네, 예를 들어서 창이 하나 뜨잖아요, 그쵸? 이때 뒤에 있는 창이 안 움직여지면 이거는 모달이고요. 뒤에 있는 창하고 따로따로 별개 창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모달리스입니다. 메시지 박스는 기본적으로 모달리스이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 뜬 상태에서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윈도우를 같이 조작할 수 있는데 이거 모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MB 라이트 하면은 이거는 오른쪽 정렬, 글자들이 오른쪽 정렬이라는 의미겠죠? 네, 글자들이 오른쪽 정렬되고 이 설명 써 있는 그대로 작동됩니다. 네, set foreground는 이거는 항상 네, foreground로 뜨고 이거는 탑모스트 하면은 어떤 이 메시지 박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 간에 항상 맨 위로 뜨고 네, 탑모스트 그쵸? 이게 탑이죠. 이렇게 하면 네, 항상 탑으로 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윈도우를 눌러도 항상 맨 위에 있는 거죠. 탑모스트가 없는 경우는 뒤로 내려가지만요. 그래서 모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스트. OK로 돼 있으면은 뒤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뒤로 숨습니다. 뒤로 숨어요. 네. set foreground는 맨 앞에 뜨는 건데 탑모스트처럼 다른 윈도우를 눌렀다고 해서 계속 맨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RTL 리딩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글자 방식으로 즉 오른쪽 정렬은 아니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글자를 읽는 그러한 언어에서 쓰는 형태로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도 왠지 좀 왼쪽으로 치우쳐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가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 노티피케이션. 이것도 오른쪽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요. 이건 거의 잘 안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네. MB 디폴트 데스크탑 원래 이것도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고요. 거의 안 쓰이고. 그래서 이걸로 일단 메시지 박스 매개 변수는 HWND 이거 빼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요. 이거는 네, 윈도우 핸들이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건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 하고 리턴 타입. 네, 리턴 타입도 있습니다. 네, 리턴 타입이 있죠. 인트형이죠. 인트 값을 리턴해 줍니다. 어떤 값이냐? 이거는 사용자 메시지 박스에 어떤 버튼을 눌렀나 이거에 해당하는 값. 네. 사용자가 누른 버튼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만약에 메시지 박스에 캔슬 버튼이 있는 경우 그 캔슬 버튼을 누르면은 함수는 이 id 캔슬이라는 치환 매크로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또는 메시지 박스에서 ESC가 눌린 경우 메시지 박스에서 ESC가 눌려서 이렇게 취소된 경우 네, ESC가 눌려서 취소된 경우 또한 id 캔슬 버튼을 누른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써있네요. 하지만 메시지 박스가 캔슬 버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ESC 버튼을 누른 거는 뭐 어떤 효과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네, 이 경우에 ESC 값을 눌렀다고 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리턴 값을 한번 받아서 리턴 값을 출력을 해볼까요?
지금은 그래픽 환경이기 때문에 콘솔에 출력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 결과값을 출력하는 걸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뭐 버퍼를 한 256글자 담을 수 있는 걸 만들고 scanf, sprintf, sprintf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C 언어 라이브러리 설명할 때 sprintf 설명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return value는 뭐 이거다 라는 것을 원래는 printf에서는 이렇게 하면 화면에 출력되는데 sprintf는 스트링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거를 메시지 박스 이렇게 출력을 해볼 겁니다. R이 두 번이나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ESC 누르면은 1 값이 리턴이 되었죠. 그리고 1 값은 캔슬이 아니에요. 그쵸? ID OK가 눌린 거랑 같은 효과가 됐네요. 사실상. 근데 이거 MB OK가 아니고 MB OK 캔슬인 경우 ESC를 누르면 이 값이 리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1 값이 리턴되고 그래서 누른 버튼에 해당하는 값이 리턴됩니다. 만약에 함수가 실패하면 0이라는 값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고 에러는 뭐 이 함수를 호출해서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함수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면은 이 아래 값 중 하나를 가지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버튼이 가질 수 있는 경우 무시 버튼, 취소 버튼, 계속 버튼, 이게 무시가 아니고 중단이죠. 자꾸 무시래. 그래서 중단 버튼, 취소 버튼, 계속 버튼, 무시 버튼, 아니오 버튼, 재시도 버튼, 이거 트라이 어게인, 트라이 어게인. 비슷한 의미인데 버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재시도 버튼을 생성하는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재시도, 트라이 어게인, 다시 시도. 재시도랑 다시 시도 차이인가요? IDS는 그렇죠? 그래서 각 버튼에 해당하는 값이 리턴됩니다. 버튼에 해당하는 값이 리턴됩니다. 다시 시도랑 재시도 차이 맞는 것 같네요. 다시도랑 재시도 그 정도. 어감 차이지 실제로는 뭐 다시도로 똑같은데 근데 리턴되는 값은 다르다라는 게 좀 함정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같은 의미면서 이걸로 메시지 박스만을 이용한 뭐 프로그램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뭐 심리 테스트 게임 같은 거 간단하게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갈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버튼은 yes랑 no를 받게 하는 겁니다. yes, no. 리턴 값은 r로 받았고요. 만약에 if r이 id yes면 id는 식별번호라는 뜻의 그런 약자로서 버튼에 해당하는 값이라던가 그러한 값들의 매크로는 다 대부분 다 i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d로 외우시고 그 뒤에는 버튼의 이름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id OK랑 IDS는 별개요. 이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IDS면은 프린트프 안 쓰지. IDS면 뭐 다른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IDS가 아니고 R이 리턴 값이 ID 놓으면은 막 다른 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막다른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는 뭐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뭐 이렇고 이런 거. 네,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yes, no로 할 수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하여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죠. 상상력을 얼마든지 뽐내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R로 받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변수 이름 좀 R이 아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R이 ID yes면은 입구에 들어가면 죽은 걸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하고 오케이. 네, 오케이 버튼, 확인 버튼 하나 만들고, 죽었으니까 뭔가 임팩트 있게 띵 하는 효과 주고 싶으시면은 스탑 사인 뭘로 할까요? 감탄사. 아, 그래, 감탄사가 좋죠. 감탄사를 같이 써준 겁니다. 네,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조합. 하나의 그룹에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옵션하고 또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를 조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그를 조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제 C언어 문법 동영상 재생 목록에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직접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이해가 안 가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죽었습니다. else r은 id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오를 누르면은 입구에서 계속 기다리다 굶어 죽음. 이렇게 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데브 C가 편집기가 원래 한국어를 염두에 두고 짠 게 아니라서 좀 글자가 이게 좀 깨집니다만은, 알아서 좀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글자가 막 이동하는 현상이라던가. 그쵸. 누른 곳마다 이렇게 글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좀 있죠. 데브 C가.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풀리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컴파일하고 실행. 뭔가 잘못 썼네요. 뭘 잘못 썼지? 세미콜론이 없대요. 어디에? 아, else if라고 해야 되는데 else라고 했네요.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이렇게 나오죠.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입구에서 계속 기다리다 굶어 죽음. 이런 거.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예. 막다른 길입니다. 예, 아니요. 아닌데. 막다른 길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막다른 길이라서 뭐 게임 끝났다는 의미로 또 띵 해주는 걸로. 어찌되든 바로 배드 엔딩. 잔혹한 큐브 게임. 막다른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만을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뭐 플래그들 조합하는 것도 설명드렸고, 리턴 값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마크. 알아두어라. 알아두어라 라는 뜻이죠. 리마크. 알아둘 수 있는 거. 사고적유라고 하면 이게 또 뭔 한자 어려운 말이냐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일어날 수 있는 뭐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좀 알아두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리마크. 그래서 파라미터 값에 따라 출력되는 아이콘들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 여기 뭐 아래는 뭐 레프트 투 라이트에 해당하는 뭐 유니코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써 있습니다만은 필요가 있으시면 뭐 읽으시면 되고 그런 겁니다.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도 이렇다.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뭐 이런 걸 쓰고 DLL을 뭐 이런 거 쓴다. 이런 것도 있고 헤더 파일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라이브러리 뭐 DLL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죠? 네. 그리고 사실 메시지 박스 이거는 함수는 아니고 이건 치환 매크로입니다. 치환 매크로. 실제 함수는 메시지 박스 W랑 메시지 박스 A가 있는데요. 네. 뭐 유니코드 모드 그리고 ANSI 네, 멀티바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멀티바이트 모드 그리고 유니코드 모드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건 유니코드 모드가 아니거든요. 멀티바이트 모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멀티바이트 함수에서는 멀티바이트 형태로 인코딩된 문자열들을 입력받아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멀티바이트랑 유니코드랑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멀티바이트 형태로 볼 거냐 아니면 유니코드 형태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함수가 되게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헤더 파일은 win-user.h라고 되어 있는데 windows.h 헤더 파일 내에서 웬만한 건 다 헤더 파일 내에서 다른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있기 때문에 win-user.h를 따로 인클루드 안 해줘도 네 알아서 선언 부분이라던가 치환 매크로라던가 그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win-user.h를 따로 인클루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윈도우즈 2000 프로페셔널 이후부터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운영체제에서는 메시지 박스 이거 뭐 기능 전부를 지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용하는 함수는 인자로 멀티바이트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바이트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쌍따옴표로만 되어 있고 앞에 L 같은 거 안 붙어 있으면은 이거 멀티바이트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메시지 박스 A가 실제로는 호출이 되는 거고요.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멀티바이트 모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A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이건 ANSI의 약자입니다. 그렇습니다. A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컴파일할 때 옵션, 컴파일할 때 예를 들어 뭐 define 유니코드 이거였나요? 유니코드 하여튼 유니코드를 컴파일할 때 define을 해주면은 이 프로젝트는 이 소스는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모드로 컴파일을 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냥 유니코드였나 아니면 앞에 언더바 있고 유니코드였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니코드 시간에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요. 네, 그때는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모드로 해석이 돼서 메시지 박스 대신에 메시지 박스 W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실제로는 지금 인자는 멀티바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컴파일 때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다 A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니코드 모드랑 멀티바이트 모드를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